내 친구는 그냥 무당을 하는 게 맞다. 1. 요즘은 이상하게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가끔 들립니다. 한 번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의 일입니다. 원래 출근 시간은 9시이지만 조금 일찍 나와 있으라는 말이 있은 후로는 대부분 8시 50분 정도에 사무실에 도착을 하는데, 우선 사무실을 설명하자면 30평짜리 빌라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가정집이었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사장님 방, 기획팀, 디자인팀 각각 방을 하나씩 사용하고 거실은 거의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거의 사장실에 안 계시고 디자인실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덕분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날은 이상하게 몇 분 더 일찍 도착을 했는데 저보다 먼저 출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디자인실의 문이 닫혀 있었지만 빛이 새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방문 근처에 다가갔을 때 들리는 콧노래 소리로 사장님인 걸 알게 됐어요. 사장님은 일할 때 항상 콧노래를 즐겨 부르거든요. 정확히 들었는데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가 들렸어요. 음하면서요. 문을 열면서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라고 말하고 들어갔는데 불은 꺼진 상태고 아무도 없었죠. 동시에 음악 소리도 또 끊기고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후에 온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면서 웃고 넘어갔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어디를 좀 가야 돼서 일을 빼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기획팀 팀장이 주말 잘 보내라면서 9시 반에 나갔고, 저는 좀 더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죠. 10시 반 정도에 일이 끝나고 나와서 지하철을 걸어 갔죠. 역삼동의 특성상 그 시간에도 지하철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역삼역에서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기는 처음이라 놀래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하철을 탔고 마침 자리가 났길래 앉아서 갈 수 있었죠. 심심해서 가방 속에 있는 책을 꺼내 읽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약간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거슬리는 쇳소리 같기도 한 소리요. 역관에서 아이가 우나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도 이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 정도는 나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릴 법도 한데 다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미동도 없었죠.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에 다시 책을 읽는데 또 한 번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또 역시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에 고개 한번 돌려볼 법도 한데 순간 며칠 전 아침에 들었던 그 휘파람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는 내내 아무도 들리지 않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6번이나 그 소리를 들었죠. 이러다가 정말 신이라도 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어요. 야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시간은 12시 반쯤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계속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엔 왠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점점 걸음이 빨라졌지요. 그럴 때는 이상하게 꼭 그 발걸음 소리도 빨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공포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튼 계속 걸어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게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은 거겠지만 사실 돌아보기 전까지가 정말 무섭잖아요. 그런 기분 알죠? 용기를 내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허리가 굽어서 그런지 키가 140 조금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시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뒤돌아서는데 뭔가 모를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하고 집에 와서도 생각해 봤는데 뭐가 이상한지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민해서 그랬나 보다고 생각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상한 게 뭔지 느낀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 할머니는 지팡이 짚고 어떻게 내 걸음을 따라왔을까요? 3.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됐을 때 그때 학원을 다니면서 초밥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알죠? 저 재수한 거요. 그 당시에는 내 손으로 용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내가 일하던 초밥집은 인류 초밥집이 아니어서 아마추어인 저도 2달 만에 초밥을 쥐게 했지요.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였는데 그 시간에 와서도 초밥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장이라는 놈이 돈 욕심이 많아서인지 대부분 다른 가게는 영업 종료 시간 1시간에서 30분 전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오면 무조건 받았어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사기도 했어요. 그날은 정확하게 기억나요. 1시 50분이 막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사장은 옆 가게 해물탕집에 놀러갔고 시간 될 때까지 손님 안 오면 문 닫고 자기한테 키를 주고 가라고 했어요. 10분 먼저지만 슬슬 문을 닫으려고 정리를 하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랑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랑 남자면 대부분이 술을 마시거든요. 10분 남았는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시간 끝났다고 했더니 죄송하지만 식사만 빨리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료도 남았겠다. 실력 발휘를 좀 하려고 내 앞쪽에 있는 바 쪽으로 자리를 잡아드렸지요. 세팅을 하기 위해서 넣어뒀던 젓가락이랑 그런 걸 꺼내서 세팅을 하는데 남자는 화장실에 갔는지 자리에 없더라고요. 엄청 급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요. 기본으로 달라길래 여자 쪽 먼저 주고 남자는 화장실 갔다 돌아오면 주려고 아직 안 내놨는데 그 여자가 여기 영업 몇 시까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시까지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좀 미안한지 빨리 먹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먹다가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런데요.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예약한 사람이 있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옆자리를 가리키면서 여기 누가 예약한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온 남자분 자리 잡아드린 건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혼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아까 키 큰 남자분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스튜어디스인데 비행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가끔 오던 이 가게 들러서 밥 먹으러 혼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따로 온 손님인가 해서 남자 화장실도 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분명히 저는 그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의 인상차기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란 게 스쳐 지나가도 대략 얼굴에 대해서 알잖아요. 눈이 작다던가 안경을 썼다던가 하는. 그런데 원래 얼굴이 없던 사람인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란 말이죠. 그냥 키가 굉장히 컸다 하는 것 빼고는요. 그 사람이 가게 들어올 때 문 위에 거의 머리가 닿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닿을까봐 살짝 숙이고 들어오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내 얘기를 듣고 문을 보더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 키가 대체 얼마냐는 거지요. 알다시피 가정집과 다르게 가게는 현관이 크고 높잖아요. 저는 좀 달라요.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 살던 일이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는 뚝방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자주 뚝방에서 놀곤 했는데 사실 거긴 좀 가난한 동네였어요. 가난하면서도 민심 사나운 곳이었지요. 왜 민심이 사납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건 우리 동네에 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언니가 살았어요. 다리 밑 거지라고들 놀려댔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된 짓이지만 그 언니가 놀이터도 없던 그 동네에서 유일한 아이들의 장난감이었는지도 몰라요. 조금 격한 애들은 돌까지 던지기는 했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건 무서워서인지 그냥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구석으로 몰고 가고 했지요. 당시에 동네에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밥을 먹여주고는 했나 봐요. 한간에는 그 할머니의 딸이다, 손녀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요.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딸이면 그렇게 놔두진 않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어요. 누가 거지에게 밥을 주겠어요. 밥을 주면 우리 동네에서 계속 눌러앉아 있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가족 밥그릇 챙기기도 힘들었던 동네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가 몇 번인가 밥을 챙겨주는 걸 봤었어요. 나는 왜 그런 거지한테 밥을 주냐고 화를 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마음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거지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엄마는 그 거지를 주려고 항상 찬밥을 남겨두셨던 것 같아요. 걱정이 조금은 되시는지 다른 동네에 가서 잘 먹고 있는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지가 행방불명이 된 지 보름 정도 된 오후에 나 포함한 동네 꼬마들은 장난감이 없어진 오후를 무료하게 공사 부지에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골목대장쯤 되는 나보다 2살 많은 오빠가 공사 건물에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 건물은 내가 듣기로는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된 채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었어요. 그때는 부도고 뭐고 알지도 못했지만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험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 건물을 올라갔는데요. 별거 없더라고요. 서로 심심하던 차에 여기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지요. 어렸을 때는 겁도 없었나 봐요. 그렇게 무서운 데서 말이에요. 마침 공교롭게도 내가 술래가 됐어요. 배까지 다 새고 애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아까까지는 애들하고 시끄럽게 떠들던 건물이 너무 조용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대로 애들이 사라져버린 기분이랄까요? 초조해지는 마음에 애들을 찾는데요. 난간 있는 쪽에서 틱틱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난간 쪽은 말이 난간이지. 끝에 서서 밑을 보면 땅이 보이는 그런 쪽이었는데요. 그쪽으로 가봤어요. 애들이 거기 숨었을 리 없었겠지만 말이에요. 서서히 밑을 내려다보는데 어떤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거지였어요. 공사 철근 몇 개가 배 부분으로 삐죽 튀어나온 채 말이에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얼핏씩 웃은 것 같았어요. 너도 내려와 보라는 듯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같이 있던 친구들 말로는 내가 한참 동안을 서 있더니 뒤로 팍 넘어가더래요. 그대로 기절해버린 거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그때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넘어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 아직도 그 거지가 왜 죽은지 누가 죽인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제 대학 후배 중에 남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오해의 첫 번째는 외모가 소위 말해 좀 까지게 생겼다는 것과 두 번째는 희한한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이쁜 외모는 아니지만 까지게 생겨서 노는 아이들께서 접근을 많이 하는 타입이죠. 졸업하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지하철 안에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얼굴로 깎듯이 인사를 해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의식되더라고요.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종강역 부근, 후배는 을지로 입구 부근에 서 있었죠. 그냥 꽤 가까운 거리라고 하죠. 걸어서 5분 정도면 되는 거리. 아무튼 그 후배나 저나 끝나고 할 일 없는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죠. 말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 하는데 그 후배가 자꾸 내 머리 위로 손을 휘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사이에 끼고 마주 본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들어 일어나서 머리 위로 손 휘젓고 앉고 좀 얘기하다가 또 그러고 앉고 그러는 거였어요. 물론 심기가 불편했지만 그냥 원래 이상한 애니까 하고 참았어요. 또 한 번 그러더니 그 후배가 후하더니 언니 요새 공부해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대학 졸업하고 취직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좀 그래서 그냥 일하는 척 대충 넘어갔거든요. 왜? 아니, 쟤 아니에요. 쟤라니.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내 머리 위에 뭐 있나 하고 계속 쳐다보게 됐고요. 그러고는 괜히 내가 더 이상해서 이번에는 계속 내 스스로가 손을 머리 위로 휘저었죠. 언니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거나 딴 생각 들면 계속 그렇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괜히 어깨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무거운 것 같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자 그 후배는 그냥 살짝 웃고 말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무서운 얘기 들을까봐 그냥 말았는데 그냥 아는 게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유브. 이번엔 그 후배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귀가 부스스 와서 그런지 딱이더라고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후배를 귀찮게 따라다니는 정확히 말해서는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남자 2~3명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후배를 열받게 했대요. 이건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손봐주려고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노는 애 같아 보이니까 붙어다니면서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고 그런 거였겠죠. 어느 토요일 그중 한 명이 저녁 때 만나자고 하는 거였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세차게 한번 튕기고 집에 왔대요. 그런데 또 나이가 나이여서 그런지 괜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까 그 남자애가 말했던 장소로 가려고 옷도 다 챙겨 입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왜 이러냐 싶어서 다시 옷을 벗었대요. 그러다가 또 갈까 싶어서 옷 주워 입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그냥 뭐 큰일 있겠냐 싶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스를 안 잠그고 온 것 같았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 가스 잠깐 안 잠근다고 큰일 나겠냐 싶어서 다시 나왔다가 아니 그래도 잠그고 가자는 생각에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다시 내려오고 몇 번이나 그랬대요. 결국엔 그냥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가스 잠그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오늘 자기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 갈까 생각하고 나서 지금까지 3시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꼭 뭐에 홀린 것처럼요. 그러다가 그냥 약속 장소로 나가자. 이만큼 망설였으면 됐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가려고만 하면 뭐 놓고 온 게 생각나고 물 안 잠근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밤 10시가 다 돼가더라는 거예요. 5시간을 그렇게 계속 망설이기만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가게 문 닫고 오신 부모님을 만나 같이 집에 들어갔대요. 원래 본인이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별 부담 없이 잠이 들었죠. 그리고 월요일 학교에 갔는데 그 만나자고 했던 한 명이 안 보이더래요.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하신 말로는 그 남학생이 술집에서 놀다가 술집에 불이 나서 대피하던 중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장소는 학생이 갈 곳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제야 토요일 저녁 본인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7. 또 그 후배 얘기 중 하나입니다. 우선 미리 말하자면 우리과 후배 중에 재학 중에 죽은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방학 지나고 나서 휴학한 학생들 많으니까 그중 한 명인가 보다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나중에 퍼진 얘기로는 여행지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위를 몇 년 지난 이제서야 듣게 됐죠. 대학교 처음 올라와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나중에는 몇몇 무리로 나뉘게 되는데 이 후배는 오해, 사기 쉬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무리 사이에서 겉돌다가 나중에 투입된 케이스죠. 친해진 무리 5명이서 같이 여름방학 때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남자 2 여자 셋 이렇게 근처의 계곡에 놀러 갔어요. 비가 온 뒤가 물이 좀 불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기상청에서도 계속 날씨가 맑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출발을 한 거죠. 뭐 어느 사람들이나 다 그렇듯이 도착해서는 물놀이 좀 하다가 밤에는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다가 나중에는 오로지 술만 붙들고 서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랬던 거죠. 한 여자애가 바람 쐬고 싶다고 나가면서 다른 한 남자애를 살짝 쳐다보자 둘이 머쓱해하면서 사라졌죠. 남은 사람들은 둘이 정분 났나 보다 라면서 계속 술자리를 이어갔죠. 뭐 처음에는 너 엄청 날라리인 줄 알았다느니 그런 얘기하며 뭐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상한 선생님 얘기 이런 얘기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을까? 아까 나갔던 여자애 중 한 명이 들어왔는데 옆구리에 무슨 통나무 같은 걸 끼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방에 그냥 앉더래요. 다른 친구들이 너 그거 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통나무를 한번 보고는 자기도 이런 걸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옆에 던져뒀대요. 같이 나간 다른 남자애는 뭐 밖에서 담배 피우고 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다시 술자리를 이어갔대요. 그러다가 아까 그 통나무를 들고 온 여자애가 그런데 X는 하고 남자애의 행방을 묻더래요. 후배를 비롯해 방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아까 너랑 나갔으면 내가 알지 않냐?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자기는 생각이 안 난대요. 둘이 같이 나가서 그냥 얘기하다가 팔짱 끼고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뭔가 좀 몽롱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방 안에 있던 애들이 다 놀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대요. 잠시 후에 바위 밑 숲풀 사이에서 그 남자애가 나타났어요.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술 마시고 게임하고 그랬대요. 뭐 이상한 느낌 하나 없이 그냥 막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남자애가 방에 없었대요. 화장실 갔나 보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숙소 아줌마가 방문들 두드리더니 이 무리 중에 없어진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 친구가 아침에 눈 뜨니까 안 보였다고 말하니까 아줌마가 밖을 향해서 여기요. 이 방 학생인가 봐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나가봤는데 응급차가 와 있고 들것에 그 남자애가 실려가는 걸 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남자애가 계곡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 새벽까지 같이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 잠드는 거 확인하고 불 껐는데 그 남자애는 왜 새벽에 계곡에 나갔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던 건지 사망 시간은 익사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들었대요. 그 후배가 죽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통나무는 뭘까요? 8.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때가 있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는 공부라서 그런가. 부담감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버릇이 있는데 어느 여자나 그렇겠지만 비춰볼 수 있는 곳에는 항상 내 모습을 비춰본다는 겁니다. 손거울은 당연히 필수죠. 공부하다가도 거의 2시간에 한 번씩은 손거울을 봅니다. 9월 말이었어요. 10월 시험을 앞두고 학원 문 닫을 때까지 자습을 하고 있었죠. 노량진하고 다르게 저희 학원은 비교적 문을 일찍 닫는 편인데 10시 반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 20분 정도 전부터 학원생들을 내보냅니다. 7층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9시 반쯤 되면 슬슬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고 10시쯤이면 열심히 하는 소수 몇 명만 남게 되죠. 대부분 금요일쯤 되면 체력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지 그날따라 사람들이 일찍들 빠져나갔죠. 그래서 항상 탐내하는 맨 앞자리로 옮겨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자리를 옮기고 좀 더 책을 보다가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손거울을 들어서 얼굴을 한번 비춰보았어요. 그런데 내 얼굴이랑 어깨 사이로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어깨 바로 뒤에서 고개 내밀어서 보고 있는 거 있죠. 자습실이란 것도 있고 순간적으로 악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상상으로는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없었어요. 다 집에 간 건 아니고 2명 정도 남았는데 바람 쐬러 갔는지 자습실엔 저 혼자 있었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쳐다보고 차근차근 생각을 했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헛것을 본 거다. 그리고 다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사람 얼굴이 있던 어깨 쪽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거 있죠. 천장 위에 매달린 뭔가가 어깨를 중점으로 앞뒤로 흔들거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을 뜰 수도 없었어요. 허리는 잔뜩 구부린 채 가슴을 책상에서 떼지 못하고 그렇게 5분 정도를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 열리며 정리하세요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되도록이면 그 장면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